탈탈탈. 네, 왜냐하면 저희 18회 요거 네. 발음 조심해야 돼가지고요. 맞아요. 요거 지금 살짝 긴장됩니다. 네, 18회 드디어 18회까지 왔습니다. 네, 곧 20회차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저희가 2016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에 이 방송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이 아니라 올해 마지막을 이제 기념을 해서 제 친구를 또 오늘 섭외를 했습니다. 오늘 유성 씨 지인이 나왔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성 씨지만 네. 오랜만에 유성 씨가 직접 섭외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또 고등학교 한국에 와서 제일 한국에 입국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첫 이제 만났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친구. 그래서 이제 또 탈탈탈 섭외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게 여러 개를 촬영할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또 제가 급하게 또 친구를 불렀습니다. SNS를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민 씨. 네, 우리 네. 지민군. 네. 네. 평상시에는 지민아 이러고 굉장히 편하게 부르는데 방송이라 네. 일단 네. 좀 어색하죠. C는 너무 어색하고요. 군으로 알겠어요. 네, 통칭하겠습니다. 지민군. 네, 지민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왜 이렇게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방금까지 반말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저도 일반인인가 봐요. 네, 방송 아직 체질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지민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깔끔해요. 네. 이 북한 남자들이 되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짧게. 아, 그래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좋아요, 느낌- 나빠요? 좋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또 저한테 약간 경고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네, 지민. 군이 아니라 님으로 통칭하라는. 지민님. 네, 지민님. 알겠습니다. 네, 님. 네. 네, 지민. 네. 저 유성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민님, 제 친구 지민님의 탈북 스토리.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탈북 스토리가 좀 다른 분들이랑 또 조금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 생활한 기간이 좀 길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사실 친구들끼리 평상시에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는 사실 하기가 이 자존심상 또- 저는 친구들한테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북한에서 온 남자들이 자존심이 세요. 강해요. 그래가지고 또 본인이 힘들었던 거 이런 거는 남한테 약해 보이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탈탈 털리는 방송인데. 그동안 얘기를 안 했지만 아마 얘도 모를 거예요. 네.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님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맞아. 유성님도 네, 모르는 네. 게 많을 거예요. 알고 있는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 같아요. 님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성 씨는 탈북자 또 친구로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의 학생으로서 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는 26살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동갑인 거죠? 유성 씨랑? 네, 가족입니다. 동갑내기 친구. 되게 어쨌든 20대 중반이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어린애 취급을 취급 당하나요? 좀 그렇지 않아요? 아직 어쨌든 어리죠. 어린 게 좋고요. 네, 그렇죠. 아직 네. 어리고 해서, 근데 이 친구랑 저랑은 워낙에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기 힘들 때부터 같이 딱 이제 초반부부터 친구 생활을 겪어서 저희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변함, 그러니까 한국 적응 한 걸 그러면 서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성 씨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쑥스러워요. 이게 뜯어내기가 좀 그래요. 내면 낼수록 구린내가 많이 나가지고. 약간 유성 씨가 털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이 많아요. 왜 나는 안 터냐? 왜 유성이라는 MC는 왜 안 터냐? 언제 한번 털어라. 같이 한번 털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죠. 그렇죠. 네. 네. 뭐 어떻게 안 들어볼 수가 없지만, 그러려고 모셨으니까 한번 우리 지민님의 네. 몇 살 때, 그러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려고 결심을 한 건지, 뭐 편안하게. 예. 저는 7살쯤에 그때 이제 아마 그쯤에 이제 미공급 시대가 그 고난의 행군 시대가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 뭐 그런 거는 걱정이 없었는데, 슬슬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 되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간부가 하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렇죠. 정권이 이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직위가 박탈되고, 그리고 또 집이 엄청
그때부터 가난했어요, 되게. 어디서 그때- 살았어요? 북한 고향이? 저희 고향은 평안남도 안주예요. 평안남도 예. 안주. 예.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 평안남도. 어디쯤이에요? 평안남도 안주면 PD님이 설명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 아마 밑으로 지도로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도로 딱 나올 예. 텐데 네. 네 거기서는 넘어가는. 중국으로 가기가 편한 고장은 아니죠. 예, 평안남도는. 그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이제 탈북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 고향에서는 아마 저희가 첫 번째일 거예요. 네, 그때는 그리고 전혀 뭐 그 미공급 세월 그 고난의 고난의 행군이 행군 94년부터 거의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거의 탈북하는 수가 적었거든요. 네.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탈북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군대들이 막 경비를 서고 이러지 않아요. 저희는 형제들끼리 뭐 이제 막 그 얼음 그 두만강이 얼잖아요. 그 빙판을 그냥 타고 그냥 쭉 걸어가도 군대들이 뭐 딱히 그렇게 제지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갔다가 먹을 거를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그 그때는 그런 도망간다고 경우도 있었어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예, 먹을 걸 가지고 이제 온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잡아라 하면 그때 이제 가서 잡고 이랬거든요. 완전 다른 거. 완전 네. 지금의 그러니까요. 탈북자분들이랑은 완전 네. 옛날인 거죠. 저희 아버지 때도 예전에 그냥 그 강판 그 두만강에서 놀다가 중국 건너가서 중국집에서 밥 한 끼 얻어 먹고 저녁에 집에 왔대요. 네. 옛날에는 그랬대요. 예, 예.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옆집 넘어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옆집 간다고. 예. 맞아요. 어. 그렇게 많이 다녔죠. 그럼 북한은 7, 8살까지 사신 거예요? 예, 7, 8살까지 살다가 이제 저희 이제 좀 그거를 이제 자세하게 하면 스토리가 엄청 긴데 얘기해 줘요. 예, 동기가 엄청 긴데 저희 첫째 누나가 이제 그 어떠한 이제 그 돈을 번다고 해가지고 저쪽 이제 국경 쪽으로 넘어갔어요. 무산 이쪽. 근데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안주나 이런 대도시가 잘 살았는데 이제 고난의 행군 시대 접어들면서 국경지대가 더 잘 살게 됐어요. 이제 몰래 이제 무역이나 이런 거 그런 걸 그쵸. 통해서 그래서 돈을 벌어 갔다가 중국은 되게 잘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다시 이제 안주로 와서 저희들을 이제 가족 전체를 데리고 이제 무산에 간 거예요. 무산에 가서 이제 탈북을 이제 시도한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예, 가족 전체가. 그러면 뭐 부모님과 그럼 가족 형제 자매가 어떻게 돼요? 네, 저희 형제자매는 좀 굉장히 많은데 저희 형제만 6명이고 엄마 아빠랑 해서 총 8식구입니다. 육남매예요. 대가족. 육남매. 집단 이동이에요, 이거는 거의. 몇째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육남매 중 막내. 얼굴에 티가 딱 나요. 그러면은 뭐 누나가 몇 명인 거예요? 누나가 4명이고 바로 위에 이제 형이 있습니다. 형 한 명이 이제. 그럼 8명이. 네. 그럼 그럼 갑자기 부모님까지. 그때 이동할 때는 뭐 의심이나 이런 감시나 이런 걸 안 받고 바로 중국으로 이동. 감시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빠가 또 이제 그 간부직에 계셨으니까 이제 떨어졌다고 해도 그 감시는 항상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에 이제 집도 이제 굉장히 싼 가격에 이제 팔아버리고 그리고 모든 걸 이제 그 막 초상화 막 이런 거를 다 숨기고 아빠 이제 당증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완전히 뭐 신발 깔창 이런 데 숨겨가지고 밤에 도망쳤는데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는 기차 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통행증을 이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몰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큰 이런 대도로나 이제 철길 따라서 가면 안 되고 이제 산을 타고 갔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평안남도에서부터 무산까지 가는 그 기간이 저희 3개월 걸렸거든요. 걸어서 가다 보니까. 걸어서 가니까 산 넘고 네. 아이고야. 거기서 아니, 이제 설날을 보냈어요. 당시 나이가 그때 7살, 8살이었는데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저를 업고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 많았죠. 고생 많이 네. 하셨겠다. 아이고. 아니 그러면 누나가 한마디 정말 중국 잘 산다더라. 우리 거기가 살자란 이 말 한마디만 믿고 가족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동을 결심. 먹고 살기 위해 간 믿을 수밖에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아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으니까 그냥 누나 말 그거 뭐 정확히 전체는 믿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작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희망으로. 예. 그래서 그러면은 8살부터 중국에서 사신 거예요? 네, 8살부터 살다가 이제 저희 중국에 있을 때도 거기 막 잡혀나가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저희가 도시나 이제 시내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산에 그 나무를 베서 이제 기틀집이라고 이제 그 통나무집 네.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살았거든요. 이 얘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중국 사람들이랑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산 속에다가 집을 짓고 그냥 가족끼리 이제 네, 아이고. 사냥 아빠랑 저희가 이제 나가서 사냥하고 그러니까 원시 시대였어요. 누나는 이제 빨래하고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이제 주워서 주워서. 근데 그때가 제가 26년 산 삶 중에서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아 그래 왜요? 그때가 뭐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거 흩어지지 없이 않고. 흩어지지 않고 저희 이제 전체가 되게 화목하게 살았어요. 아빠랑 저희 이제 아들 둘은 나가서 사냥하고 아빠한테서 사냥법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누나들은 뭐 집에서 뭐 빨래하고 요리하고 아니면 과일 같은 거 주워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던 잘 짧은 시간이죠. 한 2개월 정도가 아, 2개월밖에?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요? 그럼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뒤에는 사실 저희 그 깃털집이 있는데 저희를 보고 이제 다른 탈북자 가족들도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저희 땅이 지금 중국 땅인 거죠. 그렇죠. 예. 산인데 그 중국에는 산마다 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이런 뭐 다 썩은 나무나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걔네는 그 사람들은 나무를 이제 나무를 뱄구나. 뱄어요. 이게 이깔나무라고 해서 그 진짜 좋은 나무가 있어요. 완전 얼거진 나무. 고추 딱 버는 거. 그거를 이제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그 산주인이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나갈 때 저 위에 집도 통나무로 집 지어 사는데 왜 우리만 잡아가냐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 이제 연루돼서 같이 잡혀나갔거든요. 그럼 북송된 거예요? 예, 북송된 거예요. 가족 전체가? 예. 8명이? 아 그러면 무슨 일이 부모님은 일어났어요? 북한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는 그 어떻게 당시- 예. 그 중국에 갔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처벌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정치범 수용소나 이런 데까지 넣진 않았고 글쎄요. 저는 이제 누나랑 이제 그 당시에 막내 누나랑 저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이제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냥 그 무산에 있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구어서에 저희 감금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엄마랑 아빠는 아무래도 이제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전직 간부였으니까 바로 그 고향으로 호송됐거든요. 호송돼서 근데 그 당시에는 아빠를 뭐 감옥에 넣고 막 고문하 이러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좀 예우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와라 집도 다시 다 주고 그 먹고 살만하게 해줄 너희들만큼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가족들 와서 다시 그냥 가정을 꾸려서 잘 살아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중국에 와서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이제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더 이상 여기서 아무리 뭐 잘 산다고 해도 희망이 없다라는 걸 느끼고 그 가족들을 부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 어머니를 풀어주게 해서 저희한테 보낸 거죠 이제. 근데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다시 돌아오지 말고 그러니까 자식들 데리고 다 중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아빠가 얘기했대요. 근데 엄마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죠. 남편이냐 자식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식들을 결국 선택해서 이제 중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이제 그때 이제 들켜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아 그럼 당시 지민님 나이는 그 당시 제가 아마 8살 아니면 9살 그쯤일 거예요. 아 정말 어린 나이인데 지금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처음 거예요? 들었어요. 아 친구인데도? 아니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아 그렇죠. 아니 그 얘긴 들었어요. 예전에 중국에 살 때 통나무집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고 막 사냥 이런 얘기 해가지고 자기 뭐 잘 잡고 뭐 잘난 얘기만 했지. 이게 가슴 아픈 얘기가 비하인드에 있는 줄은 몰랐네요 진짜. 그러면은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그러면 육남매가 다시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단체로 이제 또 다시 탈북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누나들은 뭐 다시 다 그냥 혼자씩 탈북했고 도망쳐 나갔고 갔죠? 예 그리고 둘째 누나는 이제 중국에 있을 당시에 그 팔려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조선족 그분들이 좀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이제 여자들을 팔아 넘기고 막 이런 게 많아요. 인신매매 하는 게 많았어요. 돈 받고 그런데 이제 저희 누나가 걸려서 이제 저쪽 팔려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행방을 몰랐어요. 나머지 누나들은 이제 다 알아서 탈북했고 이제 저랑 이제 누나 그리고 형 이렇게 그 미성년자였던 당시. 그렇게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왔죠. 그 당시에는 뭐 군대를 끼고 이런 게 없이 그냥 군대를 낄 필요가 없었어요. 그때. 깡도강이라고 해서 그냥 네. 그러니까 낄 필요 구호소에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거기서? 아니요. 거기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저녁마다 경비를 서요. 근데 좀 경비 부실해요, 되게. 허술해져. 예, 허술하고 이제 근데 이제 신발이나 이런 옷을 다 벗기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겨울이었으니까 그 옷을 벗기면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아, 그래서 그냥 내복만 추워. 입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 그래도 그냥 맨발에 내복만 입고 도망쳤어요 그때. 겨울에요? 예, 그 겨울 여기보다 훨씬 춥잖아요. 훨씬 춥다면서요? 북쪽이니까 더 춥겠죠. 부산 쪽이면 바로 백두산 밑이에요. 네. 그러면 구호소에서 그냥 도망쳐 나온 거예요? 네, 그냥 그 라이터 하나만 들고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저희 나중에 와서 꼭 보답 할 테니까 이런 옷가지 같은 거를 좀 빌려달라 해서. 북한이죠 그 당시 예, 부산.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불쌍해 보였는지 그런 걸 줬거든요. 저희 그 당시에 어리고 했으니까 그거를 입고 다시 이제 탈북을 했는데 군대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야, 너희 어디가? 이랬는데 저희 그냥 저 배고파서요 이러고 그냥 그 빙판을 그냥 걸어갔어요. 이러고 군대를 말리지도 않았어요. 예. 20년 전에 그런. 네. 아, 많이 달라졌구나. 네, 지금 뭐 막 그 철조망 하고 막 전기가 흐르고 이래가지고 좀 놀랐거든요. 그렇게 변했구나. 와 씨. 탈북은 의외로 쉬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중국에서 그럼 어머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아니요, 그때 또 잡혀 나갔어요 저희가. 아 세세하게 아니라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때 네. 부산에서 셋이 예. 저기 고아원에서 나와서 네. 옷을 빌려 입고 두만강을 건넜어. 근데 건널 때 거기가 중국 건너가면 중국 어딘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도 네.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 브로커도 없이 지금 네, 간 거잖아요. 네. 그냥 중국에 가자 하고 네. 넘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빨리 얘기를 해줘봐요. 그때부터 이제 넘어가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 좀 이제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바로 그 두만강 넘으면 그 하천이라는 이제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도움을 받자 이렇게 해서 건너갔는데 그때 이제 또 잡힌 거예요. 바로 한 이틀 후에 또 잡혀 나간 거예요. 이틀 거기서. 만에 다시 예. 북송이에요? 그게 이제 마을에는 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고 수시로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잡혀 나간 거죠. 저희 또 사람이 셋이? 셋이 또 잡혀 나갔어요 그때. 그때 엄마 행방도 모르고 다른 누나 엄마는 그 당시에 엄마는 그 당시에 이제 안주 저희 고향에서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아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하도 도망가니까 저희가 아마 그곳에서 도망간 게 한 횟수로 따지면 한 20회 넘을 거예요. 근데 탈북 성공한 거는 그때 이제 삼형제 빙판 타고 갔을 때 그때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아 그냥 북한 땅에서. 네, 땅에서 이제. 고아원에서 들어갔다. 그 근처에서? 네. 잡혀 나왔다 들어갔다가 예. 이거를 몇 년 동안 그 무산에서 그럼 그렇게. 몇 년이 아니고 한 1년은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정도? 그 정도. 그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번 네, 넘게 20회 탈옥을 시도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걔네가 그래도 계속 도망치면 딱 이렇게 주심물로 해놓고 아. 때리거나 체벌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좀 운이 좋았는지 거기에 이제 반장 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저희들 굉장히 이뻐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도망가도 이제 위쪽에 보고를 하지 않고 눈 감아줬구나. 예, 좀 많이 눈 감아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탈북했다 다시 들어올 때는 조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위에 보고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저희를 청진의 그 큰 구호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호송을 한 거예요, 저희를 호송을 해서 청진고에 갔는데 거기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철창이 몇 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칠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눈이 엄청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눈 청소해야 된다 해서 저희 막내 누나가 눈 청소 배정 받은 거예요. 왜냐면 얘는 도망갈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나 봐요. 근데 누나가 청소를 하다가 도망간 거예요. 동생 혼자? 둘을 냅두고. 예, 어떻게 해서든 중국 가서 돈을 구해서 좀 예, 데려와야겠다. 찔러가지고 이렇게 빼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먼저 갔어요. 근데 저희는 무섭잖아요. 누나가 없고 그쵸.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그래서 막 누나를 막 미워하다가 누나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어? 막 이러고 형이랑 막 얘기하고 있다가 그래도 거기서는 그 청진고사의 그 반장 형이 또 저희를 또 이뻐했었어요. 그래서 괜찮 걱정하지 마 누나 올 거야 이러면서. 누나는 그때 몇 살이었어? 누나가 그때 아마 13살 이 정도였어요. 예. 13살에 동생 2명을 탈옥시키겠다고. 아니 탈옥이라기 아니 탈옥이래. 프리즌 브레이크야 뭐야? 탈북을 시키겠다고 지금 본인이 돈 벌겠다고 그렇죠. 혼자 목숨 걸고 나간 거잖아요. 제가 또 그렇지. 개인적으로 누나를 알아요. 그래서 네. 학교도 같이 다녀서 누나 얼굴이 아는데
그럴 만한 얼굴에 그럴 만한 체격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이건 뭐 한국에서는 아직 초딩이에요. 13살이면 아니 그러면 누나 없이 그러면 총진 예, 형이랑 그쵸, 둘이 청진고사에 있었는데 구호소에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청진고사에서 그냥 저희가 이제 우리끼리 도망갈까 했는데 그 도망가다가 막 걸려서 맞은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옆에 다른 형 그 반장 형도 그냥 무리하지 말라 그냥 아.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 뭐냐 갑자기 왠지 막 저희가 이제 기독교를 접한 게 있는데 아빠가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뭐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뭣도 모르고 그냥 간절한 마음에 막 기도했어요. 아 제발 엄마 아니면 누나도 빨리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예, 엄마가 와서 우리들이 이제 거기 구호소는 원래 보호자가 오면 그냥 내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와서 저희 데리고 가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옷 이런 거 사주고 해서 저희가 그때 우리가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아빠 보러 가야지 이제 거기 우리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래서 아 그래 좋아 했는데 아빠 보는구나 했는데 엄마가 이제 나가서 조용히 얘기해 주는 게 거기 안 갈 거야. 이제 오늘 중국 가고 거고 아빠는 엄마가 이제 따로 가서 어떻게 해서 빼내 올게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믿었죠 그거를. 그리고 엄마가 저희를 이제 그 업고 그 당시 어렸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좀 말썽꾸러기였나 봐요. 그래서 업고 내려왔는데 그때 절벽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물 빙판이거나 이럴 때는 좀 거기에 경비가 좀 셌어요. 왜냐면 그 짧은 기간에 경비가 좀 강화됐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저희 절벽 같은 그런 곳에서 탈북을 했어요. 강을 건넜죠. 건넜는데 그때부터 이제 잡혀나가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 마음이 그 자식들한테는 이제 아빠 보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왜냐면 구호소에서는 빼내갈 때 고향으로 갑니다 해야 이 친구들을 엄마 쪽으로 부모님 쪽으로 보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그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미리 결심을 하셔가지고 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형이랑 같이 네. 둘이 넘어서 어머니랑 어머니랑 셋이 같이. 넘어서 네.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누나 이제 연락이나 다른 누나도 4명이나 있는데 그 누나들의 연락이나 이런 거는 안 됐어요? 연락은 이제 된 거는 그 사이에 이제 좀 많은 게 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왔거든요. 나머지 누나 2명은 한 명은 이제 중국 저 깊숙이 남쪽으로 어딘가에 갔고 그리고 큰 누나는 거기에 있었고 둘째 누나는 이미 팔려간 상태고 완전 뿔뿔이 흩어져. 네, 전체가 다 흩어져 가지고 그리고 막내 누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 네, 저희가 탈북했을 때 있으려고 했던 그 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3살. 네, 거기 갔다가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잡혀나갈 것 같아 하고 그 한국 기독교에서 후원하는 그 고아원 뭐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기독교에서 이제 몰래 숨겨가지고 키우는 거기에 이제 저희를 넣었거든요. 이제 잠시 맡긴다고 했는데 그 잠시 맡기는 게 3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거기서 밖에 못 나와 3년 동안 밖에 못 나왔어요. 아 그럼 고아원 안에서만 생활해요? 네네네. 왜냐면 나가면 이제 위험하니까. 예. 아 신분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땐 뭐 먹고 이런 거는 전혀 어차피 후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괜찮게 살았는데 엄마 없이 그럼 엄마는 어디 갔어요 3년 동안? 엄마는 이제 일하시고. 그때는 뭐 하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그 당시에 엄마를 이제 아예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찾으려고 했었대요. 근데 고아원이라는 게 이제 그 개미굴 같이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이 엄청 많아요. 막 저기 있고 막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여기가 위험하다 하면 계속 애들 이동시켜요. 이렇게 여기 검사 온다 하면 딴 데 이동시키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렇게 떳떳하게 고아원 건물을 아니. 하는 게 못 하는구나. 네, 그렇게. 가정집이에요 그냥. 그냥 가정집에. 아파트 가정집. 그럼 이제 나중에라도 엄마한테 그 3년 동안 뭐 했는지는 안 여쭤보셨어요? 네,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왠지 그걸 물어보면 우리를 안 찾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럼 3년 동안 어머니는 못 뵙고 그러면은
형이랑 누나, 막내 누나랑 네. 셋이. 네, 그 막내 누나도 거기서 또 헤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고아원 이제 흩어지다 보니까 아. 저랑 형도 한 번 헤어졌다가 다시 형이랑은 다시 만났고 누나는 그때부터 헤어져서 8년 동안 헤어졌었어요. 그때부터. 8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는 시점 그때 이제 누나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그러면 잠깐만 고아원에 있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 당시 아마 9살부터 아마 11살 이 정도까지. 9살부터. 그럼 그때 형은 바로 우혜 형은 몇 살 차이나요? 2살 차이. 2살 차이. 그럼 형도 뭐 한 11살부터 한 13살. 예, 예. 어쨌든 초등학교 진짜 어린 나이에 그게 뿔뿔이 흩어져서 다닌 거네요.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이랑 거의 생리별이 계속 돼가지고 고아원이라는 데는 그럼 밖에 못 나가고 항상 그 안에서만 뭘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성경을 한 4번 정독했을 거예요. 나 네. 한 번도 정독한 적 없는데. 한 4번 정독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건 그냥 그 스토리 전체를 그냥 외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쓰기 됐었으니까. 네, 한글을 몰라가지고 그 성경책 보면서 한글을 배웠었거든요. 학교를 못 다녔다 보니까. 아, 그럼 성경 공부도 하고 네. 뭐 밥 이런 거는 이제 해주니까, 고음물품에서 예. 해주니까. 그럼 평소에 그러니까 뭐 24시간 중에 어쨌든 성경 공부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성경 공부만 한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그거 하는 거라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나머지는 뭐 TV 보든지 아니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다른 공부는 한 거 없어요. 그러면 또래들이 이렇게 좀 많이 거기 있어요? 북한 친구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애들이랑 같이 생활하는 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혼자? 북한 전체 다 이제 북한 애들인데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 5명? 한 가정당 5명 정도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제 또래가 아니고 이제 다양했어요. 뭐 그 당시에 17살 형들도 있었고 저보다 동생 애들도 있었고. 식으로. 그 지역이 어디 정도 되는지는 알아요? 네, 그게 아마 중국 영길이었을 거예요. 길림성 영길.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도 중국어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서 중국어를 못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있을 땐 중국어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혀 몰랐고 말할 줄도 몰랐고 글도 쓸 줄 몰랐는데 이제 3년 후에 이제 누나가 저희가 이제 거기도 위험하다 해서 저희 누나가 이제 그 북경 쪽에 있었거든요. 셋째 누나. 예. 저희 셋째 누나가 네.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옷 장사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저희를 못 찾고 있다가 어떻게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천진 거기서 그 천진이랑 그 사이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천진에서 심양까지 와서 심양에서 저희를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왕복 한 3번 가는 그 거리를 누나가 빨리 보고 싶어서 택시를 타고. 예.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저번에 저희 저번 주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택시를 타고 연길에서 심양까지 이틀 가는데 그 택시비로 중국 돈으로 좀 네. 만 원인가 네. 이렇게 냈. 70만 원. 네, 그 정도인데 이 지금 그 길이에요. 그렇게 저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제 그 북경 쪽에 가서 이제 너희도 학교들도 다니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해서 가서 거기서부터는 뭐 잡혀나갈 걱정 전혀 안 하고 그냥 그 중국 경찰차 타고 다녔어요 그때는 막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했었어요 저희가. 아니 신분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해요? 중국은 아무리 우리나라처럼 법치국가가 아니고 법치국가라고 해도 뭔가 인맥이 더 잘 통하는 나라라서 누나 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공안국이었다 하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얼마 만에 누나를 그러면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셋째 누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한 거의 한 4년 정도, 4년 정도. 그 당시 다른 누나들과 어머니 아버지 상황은 절대 모르는. 그 당시에 엄마도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냥 누나 근처에 저희가 이제 북경 그 근처에 있었고. 연락이 되는 상황 예, 그 누나랑은. 큰 누나는 이제 저쪽 연길 쪽에 이제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거기 중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이뤘고 나머지 이제 막내 누나랑 둘째 누나는 행방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럼 얘기를 좀 쭉 이렇게 연결해서 해줘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셋째 누나랑 그럼 거기서 얼마나 산 거예요? 거기서 여기 올 때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얼만큼인 거죠? 한 4년, 3년, 4년. 5년, 네. 5년 정도. 네, 그 정도 5년.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학교 공부 다니면서 그렇죠.
학교를 다니고 이제 또 그때는 좀 풍요롭게 살았어요. 누나도 돈도 잘 벌고 해서 저희들 뭐 한 하루마다 용돈씩 계속 줬었는데 풍요롭게 살았고 그때는 제가 꿈이 그 만화가 있는데 그림도 뭔가 배우고 싶고 또 좀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한국에 올 생각도 없었어요. 아예 그때는. 근데 거의 2006년도 그때 이제 저희 그 막내 누나가 연락이 닿은 거예요.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집에. 몇 년 만에요? 거의 뭐 한 5년 만이죠. 거의 4년 5년 그 정도. 전화를 와서 나 지금 그 뭐냐 한국이다. 한국에 먼저 누나가 먼저 왔거든요. 아, 첫 번째로 온 예, 게 막내 누나인데요. 네, 처음으로 와서 저희 전화 온 거예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게 저희 행방 몰랐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국정원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들 북한에서 이제 탈북 바로 했을 때 그 초기에 알고 지냈던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우리 가족 그거 뭐냐 연락 닿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저희 알고 있었으니까 어디에 사는지 이거 전화번호 알려줄게. 그래서 그럼 물어서 네네네 그쵸. 그래서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 받고 진짜 쇼크 먹었어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몇 년 만에 거의 딸이랑 8년 만에 이제 딸이었으니까. 그래서 누나가 이제 우리 동생들 아직 어리니까 이제 한국에 나랑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원래는 저희 이제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추워도 조금만큼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누나 연락 닿고 뭔가 공부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뭔가 나도 뭔가 새로운 그런 데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누나 그럼 우리가 한국 갈게 이러고 형이랑 나 이제 갈 준비해서 그래서 셋째 누나는 그또 우리가 가는 이제 브로커비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그 북경으로 보냈거든요. 기차 타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어머니랑 누나랑 이렇게 다 한 가족이 다 한 가족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뭐 셋째 거의. 누나랑 엄마랑 이제 네 명이서 형이랑 해서 네 네. 명이 지냈던 같이 거죠. 산 거예요. 네네네. 그 다른 누나도 아예 네 그 둘째 연락이 안 누나는 됐어요? 둘째 누나는 뭐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둘째 누나는 그 오는 과정에서 만났어요. 에? 그 몽골에서 만났는데 제가 이거 이따가 이제 탈북 네.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예, 예. 들을게요. 예. 제가 그때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저기 막내 누나는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누나들이 많아서 지금 나이가 헷갈리는데 그 당시에 아마 누나가 20살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린 나이 아니에요? 들으면서 계속. 아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지민님이랑 형만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요. 네. 예. 왜 한 번에 그러니까 다 왜 엄마랑 누나는요?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그 모험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만큼 이젠 지친 거예요 이제. 아, 예, 지쳐가지고 여기서도 잘 사는데 뭐하러 굳이 또 다시 그 목숨을 걸고 가겠냐. 근데 저희는 좀 뭔가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리고 누나인 데로 가고 싶고 저희 거기서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한상에 이제 젖어가지고 이제 가자 이렇게 결심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형이랑 둘이 떠난 거예요? 네, 둘이 이제 몽골로 떠난 거죠. 몽골, 내몽골 통해서. 어떻게 몽골은 좀 갔어요? 몽골 오는 과정 좀 얘기를 아, 좀 해줘요. 예. 왜냐하면 나는 태국으로 와가지고 몽골에 아.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북경에서 당시에 몇 년도였어요? 그 당시가 2007년도였어요. 그럼 몇 살인 거지? 몇 살? 몇 살? 17살. 17살? 네. 나랑 똑같은 나이에 탈북했네. 그 당시에 북경에 이제 가서 저희 누나가 저희 그 브로커비를 중국 돈으로 그 브로커한테 주고 그 브로커 되게 착했어요. 그 브로커한테 돈 주고 우리 동생들 마지막이라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그 북경에서 이제 그 큰 식당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주는 거예요. 뭐 근데 저희는 그때 철이 좀 없었죠. 그냥 뭔가 한국 간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새로운 세상. 그랬는데 이제 누나는 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가 그냥 뭐 우리한테 뭐 한국 도착하면 연락해 이러고 그리고 바로 누나 이제 갈게 이래야 돼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 보니까 누나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헤어져야 되니까 그쵸. 다시 어렵게 만났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북경에서 저희는 이제 내몽골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버스 타고 거의 뭐 한 2시간 이틀? 그 정도 그 침대 버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타고 한 이틀 갔었어요. 그 당시엔 그래도 중국말도 좀 잘하고 중국 네. 사회 같은 것도 좀 잘 알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는 저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때는 또. 어. 그러니까 제가 12살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 계속- 살았으니까 계속 중국어를 했으니까. 예, 한국어가 좀 서툴렀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는 가는 도중에서 그런 잡혀나갈 걱정은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잡힌다고 해도 어차피 누나가 빼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으니까. 그 일단 중국어가 유창하게 되면 예, 뭐 무서울 거 없었겠죠. 맞아요. 근데 저희끼리만 간 게 아니고 다 팀으로 가잖아요. 뭐 5명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은 너무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는 거여서 그 사람들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막. 오히려 네, 옆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뭐 무시하고 그냥 내몽골 갔는데 거기서 내몽골 외몽골이 그 중간이 국경지대잖아요. 중국하고 이제 외몽골 경계니까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철조망 7개가 있어요. 중국하고 몽골 사이가. 근데 그 철조망 하나 간격이 한 1km에서 2km거든요. 그 정도 간격인데 뭐 그것도 괜찮긴 한데 뭐 그 사막이잖아요. 몽골이 사막이라서 어디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지만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평선이다 보니까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지 이게 철조망을 7개 다 넘을까? 그거를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저녁을 택했거든요. 저녁을 택한 이유가 이제 달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면 직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직진으로. 그래서 달을 뭐 1시 방향으로 정해서 직진으로 가자 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안 가서 방향을 몰라서 이제 죽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 뭐 크러싱 영화에서 나온 그것처럼. 많이 들었어요. 예. 저희는 이제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해서 5명이 한 팀이. 5명이 한 팀을 이제 갔는데 그 철조망이 좀 허술한 철조망도 있어요. 막. 근데 그 원래 3개가 몽골 거고 4개가 중국 거예요. 그래서 4개만 넘으면은 상관없어요. 잡혀도. 그래서 우리는 4개만 넘자 해서 한 3시간 걸었거든요. 그리고 가다가 숨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가는 도중에 중국 공안차들이 왔다 갔다. 그냥 막 장갑차 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순찰. 이게 보여요? 예. 보이는데 그때마다 이제 딱 이렇게 숨으면은 그 막 사막이다 보니까 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숨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걸 넘으려는데 4번째 개가 철조망이 엄청 높아요. 그리고 거기 막 전기가 흐르거든요. 마지막. 그 마지막이라고 좀 세게 예, 아니 해놨나? 그러면 그거를 지금 5사람이 가이드도 없이 알아서 네, 다니는 알아서. 거. 그러면 왜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가이드는 그 위치까지 그러니까 그 철조망이 첫 있는 번째 위치까지? 철조망까지 이렇게 열어준 그 역할만. 그리고 걔는 가버릴 거야. 나머지는 가버리고. 알아서? 예. 그러면 그때 지민님은 17살, 네. 형은 19살. 아, 그럼 나머지 3명은요? 그 뭐 다 어르신들이에요. 뭐 한 30 넘는 분도 계셨고 50 그 정도 계셨고. 남자들이었어. 아니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럼 여자 셋에 네. 남학생 남자 둘. 둘.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둘이서 지민님이랑 아직도 어색해요? 어색한데 형이랑 지민님이랑 그럼 둘이서 아예 그거를 인도를 해가지고 거의. 예, 그쵸. 그래서 저희가 철저만 아마 열는 거는 이제 남자들이 해야 남자- 되니까 저희 형이랑 저 이렇게 열고 다 보내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근데 저희 형은 아무래도 제가 동생이다 보니까 동생을 먼저 이제 빼주고 좀- 싶잖아요. 그래서 네. 형이 이렇게 열고 나보고 들어가라 했는데 나 들어가려고 해서 또 안에서 벌려야 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막 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여기 끼어가지고 먼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기 막 그 철조망 끼어가지고 사이다 파졌었어요. 그때. 그런 아유, 그럼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베이징에서 출발해서 몽골까지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한 3일 정도만 걸렸던 것 같아요. 얼마 안 근데 네. 그 시간이 이제 버스를 타고 온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들 5명이 생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버스도 그 브로커가 같이 타고 이제 버스. 거기서 숙소를 잡아가지고 준비를 이제 시킨 거죠. 뭐 옷도 사주고 해가지고 좀 따뜻하게 입고 이제 거기 가면 맛있는 거 못 먹으니까 여기서 실컷 뭐 막 양고기 이런 거 막 사주고 먹고, 그리고 이제 철점하고 이제 넘는 데까지 거기까지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역할이 끝난 거죠. 거기서. 그러면은 그래서 그 마지막 철조망 맞아 어. 맞아.
어떤 걸? 마지막 철조망. 철조망 전기 예, 흐른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넘었어요? 마지막 철조망은 이제 그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전기가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해서 저희가 그 옷 있잖아요. 옷을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틀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비틀어서 벌린 그 엄청 그 단단해요. 그게 팽팽했고 그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다 하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무사히 넘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조명탄이 터지는 거예요. 위에서 조명탄 터져가지고 아 뭐지? 이 우리가 넘었는데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서 막 군대들이 막 총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서라고. 그래서 막 나왔는데 우리가 아, 여기가 중국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면 그러게. 이렇게 돌아서 건넜을 그 수도 다른 있잖아요. 철조망을 간 걸 수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위에 봤는데 그 군용 차들 보니까 그 번호판에 그 몽이라고 써 있었어요. 몽은 몽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중국엔 내몽골 군도 몽이라고 써 있어요. 그 몽골은 원래 한자 안 쓰거든요. 근데 거기 한자로 몽이라 써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중국이구나. 큰일 났다. 자 이러고 숨어 있었는데 막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막 총 막 들이대는 거예요. 나오라고. 근데 군대들 말한 거 보면 몽골 말인데 내몽골 군대들도 몽골어 쓰니까 그래서 중국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이게 보면 여기에 모자에 그 몽골 휘장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아 여기 몽골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아 다행히 몽골군이 네, 몽골군에게 잡혔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에게 잡히면 이젠 안전하다 이런 의미였으니까. 근데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몰라서 막 칼이나 이런 그 독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챙기고 다 챙길 거야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챙기고 왔다가 이제 아 안전하다 해서 칼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사막 거기 묻어놨거든요. 그럼 지민님도 그런 걸 챙겨 왔었어요? 네, 저희도. 뭘 챙겼어요? 저는 칼을 챙겼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마 약 그런 걸 챙겼던 거예요. 아니 뭐 그걸 17살이고 칼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걸 아 만약에 잡히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게 오히려 더 예, 나으니까. 만약에 잡혀가면 이제 뭐 그때는 뭐 고문당 이런 게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그 나이에 알았어요? 예, 그때는 그런 것까지 좀 각오했던 거 만약에 되고 그러니까 무사히 건너간다는 확률이 50% 그러니까 50대 50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을 생각해서 가져갔었죠. 그 나이에 어머니도- 그런 걸 그래서 생각했다는 게 그 군대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궁금하시대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만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여기 그거 씌우는 거예요. 봉투 씌우는 거예요. 이제. 에? 봉투 여기 그러니까 그거 그거 그 테러범들 예, 같은 예. 그런 거 씌워서 이제 보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군대 거기 아마 기밀이다 보니까 국정지도 음. 그러니까 보지 말고 그거 씌우고 수갑 채우고 묶어서 이제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몸에 뭐 있는지 얘네가 뭐 간첩인지 아니면 뭔지 이거 확인을 다 하고 그리고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몽골어로 막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거의 한 70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쁜이 아니구나. 예. 근데 예. 그 몽골에서 누나 만났다고 했잖아요 아까. 아 그거는 이제 몽골에서 여러 단계를 걸쳐 가요.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절차대로. 처음에는 국경에 있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령부로 가서 거기서 한 2개월 정도 생활하다 또 난민촌이라고 있어요. 거기 또 가서 또 얼마 있다가 또 비행장으로 가서 얼마 있다가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자기 순서대로. 그 과정에서 이제 국경지대에 있을 때는 뭐 몰랐었는데 저희가 그 난민촌이라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거기 좀 자유롭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림 그리는데 그림 그리고 제가 이름을 써요 항상. 이름을 썼는데 거기 막 뭐 이렇게 썼는데 성이 되게 특이하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아 이 성이 되게 특이하다 이제 자기랑 이제 전에 같이 그러니까 전 단계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성인데 친척 아닐까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홀깃해서 아 그래요? 혹시 그분 가족이 어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러고 그리고 뭐 큰 언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쪽 우리 큰 누나가 한쪽 얼굴 화상 입었거든요. 그 북한에서. 그래서 화상 입었다고 하더라니까 그때 이제 아 우리 누나구나. 예. 아 우리 누나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 사진이랑 저희가 어차피 먼저 나가게 되니까 얼굴은 못 봐요 어차피. 저희가 나가면 누나가 오니까. 그래서 저희 사진이랑 저희 형제들 이름을 써서 쪽지를 해서 사람한테 부탁 이게 누가 오면 그걸 전달해 주라. 그래서 그 누나가 저희가 간 다음에
사람이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안 거지. 우리 앞에 우리 동생들이 있구나. 이미 가고 예. 있구나. 어차피 국전에 가면 만나니까 이제는 가족들 다 연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누나가 알게 됐대. 아 진짜 소름. 결국은 한국에 와서 만났어요. 그럼 거기서 총 얼마나 있었어? 몽골에서는 얼마나 있었던 한 거예요?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6개월. 그 처음에 그 이제 그 사람이 성이 특이한데 네. 그 하면서 이제 누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막 진짜 어느 정도 저희는 거기에 있을 때는 하루 빨리라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지금 형이랑 둘이 예, 있던 예,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막 정신병자 걸릴 것처럼 막 너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나가 우리 바로 전에 있다고 하니까 뒤따라오고 예.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없이 우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뒤로 밀려져도 상관없으니까 누나랑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죠 그때. 그때 그러면 말이 없어요 오늘 유성 씨가. 아니 친구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참 새롭네요. 그리고 참 다른 사람 같죠 갑자기. 그 친구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친구 아닌데 좀 새롭고 무슨 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황했잖아요. 네. 지금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네. 네 아무튼 그러면은 몽골에서 그렇게 그러면 형이랑 이제 비행장 근처에서도 잠깐 그 네, 근처에 체육관에서 한 주 정도 거기서 준비하면서 이제 옷을 사주고 왜냐면 이제 북한 사람이랑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옷도 사주고 해가지고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이제 근데 그런 거 얘기해도 되나? 해도 돼요. 네. 저희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네. 다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이제 가짜 이제 여권을 이제 만들어서 맞아요, 그거 다들 그러세요. 예. 네. 그 준비 과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나는 좀 걸리구나. 궁금한 게 이제 그 몽골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민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까지 오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몽골 그 군대들한테 잡히면 네. 안전한 거잖아요 이제. 예. 근데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해요. 좀 혹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왜 군부대에서 이민국에서 뭔가 그 거기서 넘어가 그 생활 같은 거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뭘 어떻게 먹고 그리고 네. 그 유성 씨는 태국으로 왔으니까 환경 같은 이렇게 거 철창에서 네. 지냈다면서요. 날씨 같은 것도 좀 네. 날씨는 그 일교차가 진짜 심했어요. 아침과 저녁은 막 겨울 같이 추웠고 낮에는 진짜 여름 막 진짜 사막이다 보니까 사막이 엄청 맞아요. 더웠어요. 일교차가 엄청 예. 심하죠 사막은. 날씨는 그랬고 그리고 거기는 좀 저희 엄마가 누나를 다 태우러 왔으니까 누나 엄마들 말 들어보니까 몽골은 그 생활은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뭐 1인당 침대 하나씩 있었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대사관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들이 먹을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 쌀이랑 그리고 고추장 그리고 양파, 감자, 뭐 당근 이런 거를 계속 주고 물자도 줬어요 그때. 1인당 담배 2갑씩 한 주에. 그리고 뭐 칫솔, 치약 이런 것도 항상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은 좋았는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잡혀 있다 보니까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것 그쵸. 때문에. 예. 계속 지금 너무 유성 씨랑 너무 비교되는데 네. 어떻게 해? 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몽골이 원래 정말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가슴 아픈 얘기냐면 저희 고모랑 누나도 몽골 오더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몽골에서 성경화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70명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뭔가 이렇게 성공을 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참 대단하고 뭔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있을 당시에는 몽골이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그 철조망 넘는 그 과정이 위험한 거예요, 엄청. 저희 바로 다음 단계 사람이 그 철조망을 그 펜치로 이제 끊고 온 거예요. 원래 끊으면 안 돼요. 뒤에는 다른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니까 최대한 끊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끊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뒤로 오는 그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다 잡혀나갔대요. 30명이. 네,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브로커들은 딱 정해놓은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를 발각이 중국 공안에 발각되니까. 네, 벤치로 이렇게 해놓으면 알잖아요. 되니까. 사실 저희가 이게 정해진 시간이 1시간 안에 이게 딱 그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국까지 오는 게 일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지금 저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가족 얘기 듣다 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지금 못 끌고 왔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다 얘기해 주셨어요. 네, 탈북 경로 뭐 이렇게 해서 쭉 오늘 얘기를 좀 들어봤고 일단 그러면 뭐 누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형도 네. 그러면 안심이 뭐 그러면 그러니까 형이랑은 어쨌든 계속 같이 다닌 거잖아요. 예. 그나마 잠깐 형이 그래도 있으니까 예. 어린 나이에 약간 그쵸. 위로가 되고. 그쵸. 근데 요즘 왜 이렇게 형이랑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아 그러면 이제 생활 좀 얘기해. 그러니까 중국 생활이 난 너무 궁금해요. 아. 그 7년이라는 시간을 그 베이징에서 있으면서 학교는 안 다녔는지 어떻게 중국어를 그렇게 잘 배웠는지.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학교를 다녀서 중국어를 잘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땐 또 나이가 어리고 이제 언어 습득 능력이 이제 빠를 때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 이제 말도 몰라가지고 막 바디랭귀지 하고 막 손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중국이 애들이다 보니까 걔네가 뭘 이렇게 단어를 얘기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밥 먹자 얘기하는데 만약에 못 알아듣다면 걔네가 알려주는 거야. 밥 먹자 이거 이렇게 알려주면 이거다. 그게 그거구나 하니까 그제 또 본토인 발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거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아무것도 뭐지 언어도 안 통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딱 이렇게 안착이 됐을 때 뭐 친구는 어떻게 가서 만났고 어떤 공동체에 가서 사람을 만났고 친구는 이런 걸 아예 어떻게 그렇게 해결을 그때는 이제 엄마도 거기 계셨고 이제 누나도 거기 있었으니까 누나 뭐 지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집들마다 놀러 네. 가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다 하니까 애들이 막 놀러 왔어요. 그냥 막뭐 새로운 친구가 있네 이러고 와서 이제 또 자기네랑 놀러 가자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이제 학교 가야지 해서 또 학교도 들어가서 학교 애들이랑- 갔어요? 네, 학교도 물론 뭐 잘 다니진 않았지만 그건 중학교를 간 건가? 거기서 이제 소학교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다닌 거지. 초등학교. 형이랑 같이 갔어요 그러면 거기도? 아니 형은 학교 안 다니고 이제 저만 이제 형은 학교 다니기 싫어해서 학교 안 다녔는데 형은 그때 누나랑 같이 내가 듣기로는 알바를 했다고. 네, 알바. 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럼 무슨 알바를 해요? 중국에서는 일하는데 딱히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형이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요? 그건 형 얘기니까. 네. 그러면 네. 지민님은 그러면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예 학교만 다니고. 저는 그러니까 알바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바 형식을 알바? 했었는데 제가 아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중국의 그 고대 이제 그 가구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우리나라 그쵸. 막 영화에 보면 막 용이 이렇게 문양이 따져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여기 붙여서 그걸 이제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걸 잠깐 배웠었죠. 아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목화? 아니 뭐라고 하죠? 조각. 목판 목판. 조각. 네 이런 거를 직접 해서 뭐 팔았어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돈 받고 어. 그냥 이렇게 하고. 재능이 있으면. 아니 그림을 뭐든 진짜 잘 하는구나. 그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궁금하다. 2부에서 얘기를 좀 드릴 거지만 정말 이게 손기술이 뛰어나요. 그러면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7년이 아니죠.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 그러면 어떻게 엄마랑은 같이 살았어요? 누나랑 한 집에서? 아니면 누나랑 같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누나네 집이 좀 잘 사니까 이제 집도 깨끗하고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누나랑 같이 사는 게 좋았죠. 근데 엄마가 이제 막 보고 싶다고 오라 하면 또 엄마네 집 가서 한 몇 달 있다가 엄마랑 누나랑 따로 살았어요? 엄마는 이제 농촌에 그냥 뭐 농사하면서 살았고 그 각자 돈을 벌기 위해서 그쵸. 좀 열심히 살았던 거고. 예. 누나는 무슨 일을 중국에서 했어요? 그 뭐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뭐냐 옷가게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알바하다가 누나가 또 뭐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주인이 체인점 형식으로 이제 누나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스스로 그래서 점장이 되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쵸, 돈을 맞죠. 많이 벌 수 예.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들 찾고 이제 네. 엄마랑은 어떻게 연결이 돼요? 누나는? 누나는 이제 누나랑 엄마는 원래부터 이렇게 연락이 됐었대요. 단지 우리 동생들만 못 찾았어요. 근데 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맥락이 하나 있어. 엄마가 고아원에다가 우리 아들들 좀 맡겨달라고 엄마가 그쪽에다 의뢰를 해서 맡겨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이랑 연결이 있고 엄마는 대충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다가 내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야지. 근데 어느 정도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이 많이 되길래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3년 동안.
이동한 그 경로가 굉장히 이제 좀 비밀스러워져가지고 이렇게 외부에 잘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여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잡혔어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위험하죠. 그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연락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고아원으로 보냈는지를 엄마가 알 수가 없었던 네, 알 수가 거구나. 없죠. 어떤 집에 가 있는지. 아, 그러니까 엄마도 직접 맡긴 게 아니라 어떤 중간의 단계를 통해서 맡겼는데 이제 그 그거를 사람은 좀- 중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네. 이제 이 이제 선교 활동을 예. 이제 중국에서도 선교 활동을 네. 하면 불법이니까 네. 잡혀서 감옥에 간 그렇죠. 상태여서 이제 못 찾았다. 그렇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 대목이 약간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네, 네. 어머니 입장에서 자식들을 어디 남의 손에다가 맡겨놓으면 손에 일이 안 들어오고 계속 자식 생각 나니까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이 아마 3년 동안 어머니 더 간절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생각 없이 그냥 놀고 앉아서 있었겠지만 에, 네. 거기 있을 때 본 뭐 한국 소식 드라마. 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 봤어요? 맨날 잡혀 있으면 TV만 볼 거 아니에요. 네, 그쵸. TV만 봤고 또 그때는 저희 시작 그때 H.O.T 막 이런 연예 있잖아요. 네. 이분 연예인들 잭스키스. 잭스키스, SES, 베이비복스 막 와우. 이런. 네, 그때 그때요? 예, 어. 그때고 막 그리고 한국 만화 막 성가드 만화 그 뭐지? 그 은비까비 옛날 옛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은비깨비? 예. 아. 그 막 장독대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보고 아,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 사네. 그리고 막 드라마 보니까 막 집이 아주 그냥 다 막 전원주택. 그리고 막 잘 실제로는 안 살잖아요. 돼요. 네. 막,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예, 모든 사람 다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래서 저기 다 잘 사나 보다. 무슨 드라마 봤어요? 그 당시에 그 미안하다 사랑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 미사 받고 그리고 겨울 연가 그리고 풀하우스 뭐 이런 거. 프랑스는 빠지지가 않네. 다 오네 진짜. 네. 그런 걸 봤으니까 뭔가 이게 한국으로 올 때 그 가정들이 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충분히 들고 그리고 또 힘들었잖아요. 그 몽골 그 체류 기간이 7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어떻게 예전에 타봤어요? 한국 오기 전에? 아니요, 중국에서는 비행기를 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비행기를 처음 타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이 공중에 뜨다가 막 떨어지면 그때는 뭐 다 죽으니까. 그래서 아, 다 죽으니까. 다 죽잖아요. 상공 막 몇천 미터에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걱정하게 했는데 뭐 별로 정작 타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잊고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그 통과하기 전에 이제 그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군대들이 그 검열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권을 딱 보는데 여권에 도장이 입국 도장이랑 출국 도장 찍잖아요. 근데 입국 도장이 없이 출국 도장만 찍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보고 딱 누르려고 하는데 옆에 거기 그 몽골 군대 한 별 2개 이 정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옆에서 이렇게 눈치 주는 거예요. 통과시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겠다 하고 오, 통과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네, 있어요. 몽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 이제 알았어. 군대들이 한 몇 명 이렇게 와서 그 게이트에 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딱 네. 옆에서 이렇게 사인을 네. 줘서 보내라고 하는 거죠. 네. 아. 훨씬 안전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군부에서 정부에서 딱 알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여권 이런 건 형식상이네. 그냥 형식상. 보내도 되긴 하지만 사실 비행기를 타고 네. 내리면. 여권- 여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여권을 본인한테 이미그레이션에 도장을 찍어서 본인한테 주잖아요. 그럼 그걸 네. 받고 나서 그 비행기에서 뭐 쭈져 버려요 아니면? 아니죠. 그게 여권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권은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권이란 거는 한국하고 몽골이 그렇게 뭐 체결된 게 아니고 이건 국제 그거잖아요. 네. 연맹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가짜를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모를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의 여권을 진짜 여권을 갖고 사진만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성별, 같은 성별 이거를 사진만 붙여서 통과시켜서 도장을 찍으면 그거를 이제 다 걷어요. 걷어서 아, 다시 나가서는 네 나가서 다 걷어서 그 사람이 수거하는구나. 그쵸 아. 수거를 하죠. 아,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린 다음에 그걸 쭈져 버리라고 해서 쭈져서 화장실에다 버렸대요. 물 내려서. 왜냐면 그건 정말 가짜 여권이에요. 가짜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그러면 그 몽골 갈 때도 어쨌든 브로커가 필요하고 어쨌든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지금 누나가 다 네, 뭐그 중국에 계시는 누나가 그걸 다
다 해준 거예요? 네. 부담을 한 거예요. 형이랑 지민님 모든 그 네네네. 돈을 누나가 정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누나도 또 한국에 부담을 그 원래는 브로커는 처음에 한 번 그리고 끝났을 때 또 나눠서 주잖아요. 반으로 주죠. 예, 성공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눠주는데 처음에 있는 거는 저희 형이랑 저 이제 합쳐서 아마 한 얼마였지? 한 2만 원인가 그리고 중국 돈 2만 원 정도 됐을까요? 뭐 100만 좀 넘게. 그거를 현금으로 주고 여기 와서 이제 막내 누나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거예요. 이렇게. 아 막내 누나가 네. 또 남는 돈을. 네. 알겠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와서 비행기를 탔잖아요. 지금 가짜 여권 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또 한국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한겨레 학교라는 데 다니면서 저랑 이제 만나서 친구가 그래요. 됐던 사연부터는 2부에서 저희가 바로 돌아와서 2부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2부로 돌아와 주시는 저희 기다려 주십시오. 네. 말이 오늘 안 나오는 것 말이 안 같은데 나왔는데 머릿속에 네 하얘가지고. 저희 바로 2부로 나오니까요 여러분 바로 지켜봐 주세요. 네. 지금까지 탈탈탈 18회 1부였습니다. 1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